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제 수업할 내용 아파치 피그인데, 아파치 피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에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속하는 그 컴포넌트별로 따라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맵리듀스 바로 전에 배웠고, 그 다음에 얀이랑 HDFS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지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일단 지금 하부에 깔려있는 잠시만요. 지금 하부에 깔려있는 이 코어 모듈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이제 데이터 처리랑 분석을 좀 손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두 가지가 있다고 뭐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었죠. 피그랑 하이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피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가 이제 왜 대두되게 되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는 사실은 쉽게 MR잡이란 클래스를 임포트를, 그러니까 그 상속을 해서 좀 간단한 방식으로 맵리듀스를 구현을 했지만, MR잡 클래스를 API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퓨어하게 전부 다 우리가 짜는 그런 방식으로 짰을 때, 더군다나 이제 2006년까지는 자바 코딩, 그러니까 하드업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자바뿐이었죠. 그래서 자바로 코딩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쿼리 몇 개 정도만 주는 프로그램 짜기도 굉장히 복잡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잡을 사용을 해서도 조인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솔팅을 한다던가, 뭐 필터링 한다던가, 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키값을 사용해서 그룹핑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자바로 코딩을 했을 때 그 코드 자체를 메인티넌스 한다던가, 아니면 MR잡이 여러 개 돌아야지만 수행 가능한 어떤 조인을 기반으로 하거나, 뭐 이제 그 좀 복잡한 형태의 쿼리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잡을 실행을 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래 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야후의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코딩 같은 게 너무 길고 뭐 너무 한참 짜야 되고 그냥 복잡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뭔가 간단한 형태의 스크립트 랭귀지로 뭐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피그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피그는 랭귀지라기보다 피그 라틴이라는 그 스크립트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그라고 얘기하는 그 뭐 랭귀지라고 하죠. 피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스텝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랭귀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피그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맵리듀스 따로 피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맵리듀스가 하부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위에 추상화 레벨을 높여서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추상화 레벨에 있는 하이 레벨 스크립트 랭귀지가 이제 피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태껏 배웠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뭐 C나 C++나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로우 레벨 랭귀지는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를 경험해본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이제 굉장히 작은 메모리 용량에 탑재가 돼야 되는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들, 뭐 가정기기의 컨트롤러들, 뭐 이런 계열의 소프트웨어들은
실제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하이 레벨 랭귀지를 써서 뭐 구현을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셈블리 언어는 메모리 단위로 우리가 메모리의 값을 뭔가 애드하거나 뭐 아니면 걔네를 뭐 지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기계어에 가까운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 아주 초창기엔 전부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로직이랑은 좀 그 레벨보다 너무 프리미티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스트링 카피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메모리 레벨에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여러 줄의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된다라던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 대비 자바나 파이썬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하위 레벨에서 맵퍼와 리듀서, 그러니까 맵과 리듀스 잡으로 분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위에서 싸잡아서 뭔가 우리가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랭귀지를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피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맵리듀스 경우에는 이제 맵query reduce라는 아주 간단한 API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장점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스텝이라는 그 함수에서 잡 구성을 했었죠. 맵퍼 리듀서 이렇게 쌍으로 하거나 리듀서만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조인을 한다던가 그룹핑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듀서들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에서는 피그 라틴이라는 SQL과 유사한 형태의 스크립트 랭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랭귀지 오퍼레이터에 보면 마치 SQL 랭귀지처럼 SQL 랭귀지처럼 뭐 조인이나 필터나 소트나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아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피그 라틴 경우에 실제로 SQL을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 사실 뭐 별로 뭐 러닝 커브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그 라틴에서도 유저 디파인하는 펑션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유저 디파인 펑션은 그러니까 래핑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그로 짜여진 어떤 펑션 자체를 자바와 같은 다수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쉽게 호출을 해서 펑션의 형태로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임베딩을 시킬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뭐 반대로 피그 내에서도 자바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의 호환이 가능한 형태의 뭐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저 디파인 펑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하드웨어 맵리듀스랑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울 하이브랑 그 다음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피그랑 세 가지 간에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되는 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그는 스크립트 랭귀지죠. 스크립트 랭귀지랑 컴파일 되는 랭귀지의 차이점은 스크립트 랭귀지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엑스큐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뭐 그 확장자 뭐였죠? 그 주피터 노트북 확장자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각각의 파이썬 스크립트 자체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피터에서 그냥 바로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는 형태죠. 그래서 피그도 그와 같은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그나 하이브나 둘 다 똑같이 이제 그 SQL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랑 피그랑 비교해 봤을 때 피그가 하이브에 대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데이터만 프로세싱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피그는 뭐 사실 뭐 스트럭처럴 데이터든 언스트럭처럴든 뭐 반 정도 세미 스트럭처럴 데이터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스키마를 뒤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형태로 기술할 수 있어서 그 로데이터 자체가 구조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랑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똑같이 프로그래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랭귀지이지만 하이브에 대비해서 피그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뭐 하드웨어 맵리듀스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추상화 레벨의 랭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맵리듀스와 비교해서 훨씬 짧고 간단한 코드로 동일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구현할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기술이 하드웨어 맵리듀스랑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슬라이드 예전에 한번 보여줬어요. 앞에 그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서 각각의 모듈 잠시 인트로덕션 할 때 썼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5줄의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는 피그라틴 프로그램은 실제로 자바로 구현을 하면 이 정도 레벨에 해당이 되고 사실 이거는 이제 워드 카운팅 하는 예제입니다. 우리가 예제로 봤던 그 코드들이고요. 뭐 이 정도 양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06년까지는 맵리듀스를 자바로 구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짜다 보니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개발자들이 구현하기 너무 어려웠다라는 게 문제라면 똑같은 내용을 비그라틴에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피그라틴에 10라인 정도 해당이 되는 거를 맵리듀스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 200라인 정도를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 측면에서 엄청 많은 이제 뭐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효과인 거죠. 피그를 사용을 했을 때. 근데 약간 트리키한 건 우리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맵리듀스 잡으로 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지금 어차피 여기 피그라틴에 적힌 게 인풋 데이터 받아서 그 인풋에 있는 워드에 대해서 카운팅 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짜는 거랑 이렇게 짜는 거 봤을 때 뭐 라인수도 줄기는 줄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는 읽어보면 인풋을 읽어온다. 읽어온 다음에 각각을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워드로 스플릿을 하고 그 각각의 워드에 대해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똑같은 워드로 그룹핑 된 것들에 대해서 카운트를 세고 그 카운트를 최종적인 답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뭐죠? 수도 코드 적을 때 우리가 솔루션에 대해서 스케치하는 정도의 레벨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면 똑같은 일이 프로세싱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그라틴의 경우에 우리가 매퍼랑 리듀서 뭐 이렇게 배웠을 때 매퍼의 의미랑 리듀서의 의미 그 다음에 매퍼랑 리듀서가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하부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뭐 이게 라인이 길진 않지만 여기 앞에서 봤던 자바 코딩보다 훨씬 뭐 짧지만 어쨌거나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 이런 것들 짜는데 사실 피그라틴은 또 그거조차 필요가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손쉽게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예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맵리듀스를 사용을 했을 때 조인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기가 많았던 레이팅의 횟수가 많았던 영화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맵리듀스 잡을 돌렸을 때 결국은 50번 아이디의 영화가 가장 많은 레이팅을 받았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현재 상태 자체로 50번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맵리듀스로 한 번에 돌렸을 때 알 수 없었던 사실들, 뭐 물론 짤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글에서 이제 맵리듀스를 가지고 조인을 구현하는 코드들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가 그 단순한 일을 했던 맵리듀스 코드보다는 훨씬 많이 짜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짜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나는 그 부분을 스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그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피그의 어떤 그 성공적인 사례, 뭐 피그 초창기에 유스케이스로 많이 들고 있는 사례가 트위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트위터 사용자들이 보통 뭐 하루에 한 얼마죠? 500밀리언이면 5억 개인가요? 뭐 5억 개 정도의 트윗을 생성을 한다라고 봤을 때 사용자 1인당 생성하는 트윗 수를 분석하고 싶다. 뭐 이게 이제 주어진 프로블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보니까 엄청 많이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판단을 했을 때 뭐 피그란 게 새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그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어떤 식으로 피그를 적용을 하는지 를 한번 뭐 간단한 예제로 살펴보면 일단 유저 테이블과 트윗 테이블이 따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유저는 유저 아이디에 뭐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요. 트윗 테이블에서는 유저 아이디 어떤 유저가 어떤 트윗을 썼는지 그 트윗 그 한 건당 뭐 이런 식의 레코드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피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단 이 트윗들을 맨 처음 할 일은 HDFS의 공간으로 업로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업에서 돌리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냥 로컬에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업에 올려서 HDFS에 올려서 돌릴 수도 있었는데 피그 같은 경우에는 100%다 이걸 로컬에서 돌릴 수는 없고 HDFS로 그 이제 로 데이터들을 일단 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드된 데이터들을 처음에는 얘들끼리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디가 같은 것들 유저 테이블 아이디랑 트윗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은 레코드들을 조인을 해서 이제 테이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아이디별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5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아이디로 그룹핑을 하면 결국은 아이디 1번에 대해서 이 레코드 수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사람이 생성시킨 트윗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대한 이 로 레코드 수를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형태 이 릴레이션에서는 사실은 또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카운팅을 한 다음에 다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저 테이블하고 다시 조인을 걸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 유저 이름이랑 그 다음 이 사람이 몇 개의 트윗을 날렸는지 를 스토어를 하거나 아니면 화면상에 덤프를 떠서 찍어주거나 뭐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그 스텝별로 한 번씩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은 맨 처음 하는 일은 로드 커맨드를 써서 이 트위터에 있는 데이터들 유저 테이블과 트윗 테이블을 읽어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로드를 하게 되면 로컬에 있던 데이터가 HDFS, 그러니까 피그가 올라가 있는 그 공간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로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는 어차피 로 데이터 자체가 테이블의 형태였지만 여기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면 비정형적인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얘를 로드해서 오면서 이런 형태의 릴레이션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정리를 하게 돼요. 로드 커맨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두 개를 조인을 하는 일이죠. id 값으로 조인을 해서 그 1번이 앨리스고 그 다음에 1번이
작성한 트윗이 뭐 구글로 시잖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세 가지 컬럼이 한 로우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이제 조인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릴레이션의 형태는 일단 그룹까지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그룹 커맨드를 쓴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커맨드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어쨌거나 아이디 값으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맵리듀스로 보면 이렇게 된 상태가 리듀서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상태와 똑같겠죠. 셔플, 그러니까 매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셔플링 되고 소팅이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 모양과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룹들별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동일한 아이디에 속한 레코드 수를 카운트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몇 개의 트윗을 생성을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람의 아이디별로 그쪽 하는 건 아까 영화에서 봤을 때 50번 영화가 레이팅 뭐 엄청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정보와 마찬가지니까 이 아이디에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같이 조인을 걸어서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피그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피그는 어떤 식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피그 라틴 스크립트가 일단 작성이 되면 이 스크립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명령어 창에 커맨드 창에다가 한 라인씩 쳐가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그런트라는 이름의 쉘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그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피그 서버에 이 피그 라틴 스크립트를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묶어서 얘를 서버에 서미션을 해서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던가 하더라도 이제 그런 쉘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하는 예제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구축해 놓은 환경으로 얘기를 하면 푸티로 접속을 해서 뜨는 그 커맨드 창에서 피그 모듈을 구동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피그 모듈을 구동을 시키고 나면 그 명령어를 받는 각 그 쉘이 그러니까 그런트라는 이름의 쉘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뒤에 실습에서는 그런 쉘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암발이 사용해서 GUI 기반의 프로그래밍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에 굳이 뭐 한 라인씩 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GUI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암발이에서 피그 실습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건 간에 제출된 피그 라틴 스크립트는 일단 첫 번째로 파서에서 의해서 파싱이 됩니다. 그래서 피그 라틴 스크립트를 파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일단 첫 번째는 파서가 하는 일은 신텍스 체크를 하겠죠. 신텍스 체크 돼서 문제가 없으면 이 피그 라틴 스크립트는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덱으로 바뀌게 돼요. 디렉티드 아웃사이클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그래프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래프의 형태로 그 스크립트를 변환을 시켜줘요. 토큰을 다 자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를 할 때 자바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의 문제점은 일단 코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 코드가 길만 해서 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빙빙 도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피그 라틴의 스크립트는 여기서 적혀진 내용에 대해서 덱이라는 그래프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 크리티컬 패스 찾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장 옵티멀한 루트대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피그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자동화해 준다. 자동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해 준다. 뭐 이런 기반이 되는 이유는 피그 내부에 파서가 피그 라틴 스크립트가 서미션이 되면 걔를 파싱을 해서 대개 형태로 바꾸게 되고 뒤에 이제 옵티마이저가 그 덱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로지컬 플랜이라고 얘기를 뭐 어떤 식으로 돌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랜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를 봐서 가장 짧은 패스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어떤 노드로 진행이 되어 가장 이제 옵티마이즈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그 덱에 있던 그 각각의 노드들을 맵리듀스 잡으로 컴파일을 시켜주는 거, 변환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피그 라틴은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다른 신텍스 랭귀지를 지원한 이유는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뭔가 로직을 구현하기 쉽게 해준 하나의 래핑을 해주는 랭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장이 되어 있던 랭귀지를 똑똑 끊어서 그래프로 바꾸고 그 그래프의 각각의 노드 중에 어떤 순서로 가는 게 가장 옵티마이즈드 된 패스인지를 찾고 그러고 나서 그 각각의 노드들을 매퍼 아니면 리듀서 그 중간에 뭐 컴바이너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컨버전을 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컴파일러 역할이라는 거죠. 피그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그러고 나면 결국 컴파일러를 거치게 되면 이 위에서 했어야 하는 일들은 전부 맵리듀스 잡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엑스큐션 엔진이 그 맵리듀스 잡들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행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 피그 라틴 스크립트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맵리듀스 잡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맵리듀스 잡을 실제로 구동시켜준 게 엑스큐션 엔진이지만 이 뒷단부터는 우리가 MR 잡을 사용을 해서 서미션을 해서 맵리듀스 모듈이 돌려주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뭐 잡 트래커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뭐 이제 폴 톨러런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메커니즘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간에 이런 이제 데이터 컨버전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매핑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짤 수 있는 형태의 랭귀지를 제공을 하고 결국은 중간에 자동으로 그것들 쭉 거쳐서 맵리듀스로 바꾼 다음에 돌리기는 맵리듀스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이 위에서 스크립트를 뭐라고 쓴 게 밑에 우리가 혹시 MR 잡으로 디자인했던 그 매퍼랑 리듀서는 어떻게 풀리는지 뭐 그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했던 MR잡이라는 클래스 자체도 이 맵리듀스 내부를 보여준다기보단 우리가 조금 손쉽게 매퍼랑 리듀서를 구동을 시켜줄 수 있는 클래스 셋을 제공을 한 거라서 사실은 여기서 풀리는 것들은 알아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퓨어 자바로 아까 이렇게 길게 줄줄이 이제 그 짰던 프로그램의 방식에서 봤을 때 나오는 매퍼랑 리듀서랑 뭐 그런 형태에 가깝게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 썼던 스크립트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맵리듀스 챕터에서 사용했던 MR잡이란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매퍼랑 리듀서로 어떻게 풀리지? 뭐 이렇게 매핑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맵리듀스 여기 어떻게 풀릴까 궁금은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풀리는 거는 퓨어 자바 랭귀지 형태의 매퍼랑 리듀서로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그는 이제 하둡의 맵리듀스 위에서 돌아가는 상위 어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둡의 컴포넌트를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인데 피그 밑에 맵리듀스 있고 그 밑에 얀 있고 HDFS 이렇게 계층적으로 봤을 땐 이런 구조의 아키텍처 위에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테즈란 게 있어요. 그래서 야한이 이제 그 하둡 2.0부터 나오게 되면서 맵리듀스랑 야한이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던 게 스플릿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스플릿이 되면서 얻는 이점 중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기술들도 역시 얀과 HDFS 기반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호환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맵리듀스 다음에 나온 맵리듀스와 뭐 동일한 이제 기술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테즈라는 연산 엔진이 있는데, 이 테즈 역시 이제 HDFS랑 야한의 하나의 상위 모듈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얘 둘을 비교했을 때 테즈는 맵리듀스보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유연한 덱을 아까 그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덱 연산 모델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 더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더 빠른가를 살펴보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하이브에서 실행이 되는 맵리듀스 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하이브 밑에 맵리듀스가 아니라 테즈 모듈을 구동을 시켰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을 보면 맵리듀스 이제 매퍼, 리듀서 거쳐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그 아웃풋이 반드시 HDFS 상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별도의 뭔가 물론 이제 스토어를 하겠지만 별도 얘기 없더라도 여기에 저장이 됐다가 뭐 리무브가 되거나 뭐 이런 형식인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다음번 맵리듀스 쌍으로 데이터가 연계되기 위해서 하나의 버퍼 역할로 쓰고 있는 게 어차피 HDFS 스토리지라는 거죠. 그러면 맵리듀스 쌍이 하나 돌고 그 결과가 HDF 쌍에 적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두 번째 스크립트 라인에서 돌아간 일들은 다시 HDF에서 읽어와서 매퍼랑 리듀스를 돌리고 그 결과 다시 HDFS에 쓰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R 잡 단위로 일어나는 중간 산출물들이 무조건 HDFS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단계에서 HDF 상황의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디스크 IO에 소요되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 밑에 맵리듀스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실습을 해보겠지만 피그 스크립트를 돌리고 나면 별로 뭐 복잡한 거 같지 않은데 도는데 한 4, 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시간은 그 중에 사실 적지 않은 시간들이 디스크 IO 오버헤드에 쓰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테즈는 중간 결과물을 HDFS에 저장하지 않고 어디다 저장하냐면 그냥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프로세싱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맵리듀스에 비해서 상당히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도면서 봤을 때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속도랑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IO 오버헤드에 해당이 되는 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을 테즈는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하이브 스크립트지만 하부에 맵리듀스를 돌리는 것보다 테즈를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른 빠른 아웃풋을 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샌드박스 지금 사용해서 샌드박스를 깔면 안바리에서 보이다시피 왼쪽에 엄청 많은 모듈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뭐 이번 이 과목에서 다 이제 돌려보지는 못하겠지만 테즈 역시 샌드박스를 설치를 하면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습 돌릴 때 얘로 한번 돌려보고 얘로 한번 돌려보면 확연히 얘가 빠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두 가지 기술의 차이는 한번 비슷한 거 들은 적이 있죠. 그 앞에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설명을 할 때
하둡에서 스파크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하둡 같은 경우에는 하둡이 일단 HDF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하이브가 ML 작업을 수행할 때랑 마찬가지로 모든 작업의 중간 산출물이 전부 다 HDFS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텝을 통과할 때마다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병렬로 처리는 빠른데 이거를 디스크에 쓰고 읽고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뭐 싸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파크부터는 일단 그 여기 HDFS 디스크에 쓰는 것 대신 메모리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깥에 처음 읽어올 때만 디스크에서 읽어온 다음에 모든 게 메모리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그죠. 메모리 용량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약간 내 걱정은 뭐냐면 그 피그 실습을 할 때 지금 내 PC는 16기가인데 메모리가 피그의 맵리듀스를 돌리면 간단한 그 스크립트 돌렸을 때 한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즈로 돌리면 한 1분 정도에 나오는데 지금 학생들 PC 중에 16기가보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 더 낮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혹시 돌려봐서 그게 아웃풋나는데 엄청 오래 걸릴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혹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서 안 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 이제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O 디스크에 리드라이트를 하는 경우와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 뭐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하드까지 기술까지는 일단 디스크에 쓰자였고 그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기술도 거의 이제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차세대 기술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그라틴이라는 스크립트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피그라틴 스크립트에서 딜링하는 데이터 모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일단 그 RDB를 아는 학생들은 이거는 그 아톰이라는 데이터는 필드에 그냥 값 하나 있는 거죠. 뭐 럽이나 아니면 뭐 50 뭐 이런 데이터 적혀 있는 거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한 건에 해당이 되는 게 아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필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그라틴이라는 그 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뭐 인트, 롱, 플롯, 더블 뭐 기본적인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어레이, 뭐 바이트 어레이, 불린, 데이터 타임, 그 다음에 빅 인티저, 빅 데시멀 뭐 이런 그 데이터 타입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한 건을 이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sequence of field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 그러니까 이게 컬럼이라고 치면 row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field 컬럼이랑 같은 얘기고 그 RDB에서 row는 한 라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row를 tup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이 윗단에 적혀있는 텀들은 주로 RDB 텀을 내가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힌 거는 피그에서 얘기하는 용어 텀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파이썬으로 봐서 튜플은 이렇게 갈로 콤마 이렇게 계속 데이터 들어가죠. 그래서 튜플 데이터 타입이다 얘기를 하면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칼럼, 그 다음에 한 로우, 그 로우가 여러 건 모여져 있는 테이블, 뭐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가 커져 가는 거죠.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그라틴에서는 주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모델상에서는 또 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튜플들에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just collection이죠. 그래서 보면 데이터 타입으로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봤을 때는 셋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뭐 파이썬의 그 문법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브레이스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테이블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낱낱이 떨어져 있는 데이터 컬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걔네가 뭐 몇 개 뭉쳐서 하나의 로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우가 여러 건 겹쳐져 있는 하나의 백에 담겨져 있으면 이걸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DB에서는 테이블 개념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맵이 있는데, set과 맵은 이제 그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로는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랑 셋의 차이점 뭐죠? 셋은 튜플의 집합이고, 그 다음 딕셔너리는 키 값이 있어요. 그래서 키랑 나머지 밸류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래서 이거를 피그라틴에서는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각각의 데이터의 그 데이터 타입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의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아이디가 있고요, 어떤 사람 이름 있고, 뭐 저 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는 곳,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아톰 데이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보다시피 이 테이블에서의 각각의 컬럼, 필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필드 중에서 이제 한 데이터 아이템 이렇게 꼭 집으면 얘는 아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줄은 이 아톰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모여 있는 튜플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RDB 개념에서는 로우에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로우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하나의 백을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피그라틴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백이라는 용어는 또 잘 사용하지 않고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DB라는 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RDB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의미라는 건 곧 테이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백, 릴레이션, 테이블 다 똑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그는 네스티드 데이터 모델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모델이 네스팅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워드 카운팅 하는 피그 스크립트의 예제인데, 잘 살펴보면 일단 인풋 텍스트를 로드에서 A에 어사인을 해요. 그 다음에 A에 어사인된 인풋 텍스트를 어디로 들어가면 이 지금 다음 두 번째 스크립트에 여기에 인베디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쏙 들어간 셈이고, 각각 A의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토큰을 나누고, 뭐 그 다음에 걔를 워드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워드를 B에다 할당을 해요. B가 다시 여기로 인베디드 돼서 네스팅이 돼서 이 결과를 그룹 B를 이제 워드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해당이 되는 C를 다시 이렇게 넣으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있는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스크립트 안에 C에 해당이 되는 스크립트 여기가 딱 네스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C 스크립트 안에는 B가 네스팅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스팅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아까 봤던 데이터의 타입에서는 릴레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앞서서 만들어진 릴레이션이 네스팅이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 또 다른 릴레이션을 정의할 때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피그라틴은 fully nestable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점 뭐냐면, 조인을 할 때 한꺼번에 여러 개 조인, 이런 식으로 이제 네스팅 돼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인이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의 릴레이션이랑 나머지 다른 릴레이션 한 번씩만 조인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마스터 테이블 만들듯이 여러 가지 테이블에 조인을 확 걸어서 뭔가 일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시스템 리소스 측면에서 익스펜시브 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뭐 더 내추럴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 모든 거를 D 문장 안에 다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게 더 내추럴한지는 사실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점의 의미는 그런 부분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피그의 특징들에 대해서 뭐 주로 뭐 장점들, 뭐 맵리듀스에 대비한 장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뭐 SQL 닮은 그런 프로그래밍 스크립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 훨씬 쉽다. 쉬우니까 개발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걸릴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랑 대비했을 때 하이브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피그에서는 데이터를 로드하면서 로드하는 순간에 스키머를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들어온 로 데이터 자체가 구조화돼 있건 돼 있지 않건 별 상관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펑션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피그의 장점으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오퍼레이터들을 제공을 해서 뭐 어쨌거나 우리가 조인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멀티플 쿼리를 패러럴하게 프로세싱 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봤던 이 부분에 대해서 네스팅이 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처리를 하면 뭐 그냥 이 순서대로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피그 스크립트를 서미션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파서 거치고 뭐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거치고 컴파일러 거치고 이렇게 할때 옵티마이저가 좀 더 패러럴 프로세싱에 있어서 빠르게 가는 길을 찾아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컴파일을 하는데 훨씬 쉽다. 우리가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피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런을 시키면 수행을 하게 되면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그가 하이브보다 모든 면에서 좋진 않아요. 또 하이브 얘기를 하면 하이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하이브에 대해서는 뭐 피그 배우고 다음번에 하이브 배울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모든 기술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어떤 기술이 딱 나와서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가지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 모든 개발자들은 그런 게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기술 얘기를 할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피그에서의 단점은 우리가 뭔가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위 레벨에서 뭔가 자질구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하이 레벨로 올려서 맵리듀스 잡을 그러니까 맵리듀스 잡을 하나의 단위로 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위의 레벨로 올렸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되게 미세한 부분에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조정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피그에서는 그런 건 못해요. 사실은 또. 뭐 그런 것들이 그거는 뭐 어떤 기술이든 추상 레벨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술들이 가지는 단점은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추상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에 가까워진 형태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조금 남긴 했는데 뭐 뒤에 실습하는 거를 나가긴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고요. 질문 없으면 나가봐도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